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에서 논구술 강의를 맡고 있는 이태재 강사입니다. 올해 중앙대학교 논술 파이널 특강에서 중앙대학교 인문 논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중앙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수능 후에 일주일 동안 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점검해 본 다음에 그에 맞는 파이널 특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앙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수능 본 다음 주 2주차 일요일에 시험을 응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두 타임으로 나눠서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세 타임으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술이 60% 배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40%인데 비교과는 이제 만점을 부여한다 라고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과 20%가 반영되는데, 중앙대에서 이제 교과 변별력은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수준입니다. 상위 10과목만을 반영하기도 하고 7등급에서 20점 만점 중에 이제 0.8점을 감점하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에서 문장 하나가 지니는 가치보다도 이제 7등급이 깎이는 정도가 적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논술이 60%이긴 하지만 논술 성적만으로 거의 판가름이 나는 학교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는 학교예요. 올해 이제 인문계에서 100여 명 가까이를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긴 했는데, 이제 경영학과가 6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영학과 경쟁률은 조금 올라갔죠.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중앙대를 쓰되 경영은 웬만하면 피해라 라고 했는데 다들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원 경쟁률은 여기 보니까 이 대부분은 이제 30대 1에서 이제 50대 1 선에 형성이 돼 있고, 심리학과하고 이제 미디어 관련 어느 대학에서나 이제 경쟁률이 높은 두 학과가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경쟁률은 지원해 본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30대 1에서 이제 50대 1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과는 35에서 45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낮은데, 게다가 수능 최저가 모든 대학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러니까 뭐 성대 글로벌이나 아니면 외대 LD, LT를 그리고 이제 경희대, 한의대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대학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가 가장 높습니다. 탐구를 평균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뭐 성대, 서강대, 뭐 이대 어느 대학보다도 이제 최저가 높은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도 거의 모든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5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2021학년도에 학교가 공개한 실질 경쟁률을 본다라고 하면 한 자릿수 학과가 대부분입니다. 한 자릿수 학과가 대부분이에요. 10대 1 이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이제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 예를 들면 위로는 성대, 서강대나 이제 아래로는 뭐 경희대나 뭐 이런 대학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지원 경쟁률을 보면 알겠지만, 실질 경쟁률이 10대 1 이하라는 건 정말 축복받은 조건입니다. 실제로 최저를 맞춘다 라고 하면은 이 10대 1 안에 상당히 허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정시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수시를 아예 쓸 데가 없을 경우에 이제 수능 후에 논술 대학을 써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대 같은 경우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 10대 1 안에 사실상 이제 논술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다원에서 그 중앙대 파이널 수업을 진행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강생이 10명이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 8명 정도가 논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도 물론 적응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논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준비를 해갖고 한다라고 하면, 집중한다라고 하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쉽게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최저를 맞추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전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중대 논술은 일주일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집중을 해가지고 최저를 문제없이 맞춘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일주일간의 수업을 통해서 중앙대 논술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고 저와 함께 이제 그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 유형은 이제 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영경제에 이제 수리가 있다라는 것은 지원할 때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가 주어지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험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이 3개죠. 그 말은 뭐냐? 한 세트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에 따른 어떤 공통문항 두 문제의 경향 차이는 없고 그게 80점을 차지합니다. 인문사회는 이제 3번 문제에 일반적인 인문 논술이 짧게 한 문제가 더 추가로 주어지고, 경영경제에는 수리가 주어지는데,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제들과 이제 제시문을 공유하지도 않고, 수리도 이제 제시문과 연결해서 풀거나 주제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논제를 보겠지만 중앙대 논술은 상당히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딱 들으면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특징적인 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시문이 엄청 쉬워요. 출처를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 써놓기는 제가 이제 교과서하고 EBS 교재 중심이라고 했는데, EBS 교재인 경우도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제 교과서 서술이고, 문학 제시문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길이도 짧기 때문에 제시문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분량이 정말 빡빡합니다. 1번 문제 보면 550자에서 570자죠. 이 말은 560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10자 정도의 분량 여유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대부분 대학이 10%, 많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이상의 폭을 주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빡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자라도 어긋나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감점이 되기 때문에 분량에 맞게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상경계열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통을 중심으로 주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문제들을 모아놨는데, 작년 기출 논제를 문항별로 모아놨습니다.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와 경영경제 2가 이제 겹치고, 그 다음에 경영경제 1이 주어졌는데, 전부 다 이제 끝에 굵게 표시한 것처럼 찾아서 이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라는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4개이고, 그 다음에 뭔가 특정한 테마,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의사결정, 두 번째에서는 정,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돌봄이라는 어떤 그 주제 영역에 대해서 이유와 결과, 이유와 느낀 감정, 동기와 결과, 동기도 이유죠. 이유와 결과를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는 게 뭘까요? 보면은 누구든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중앙대가 이 형태를 유지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앙대는 문제 해설에서 반복적으로 한 번도 거의 토시도 바꾸지 않고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는 요구는 어떤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가진 글로 쓰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른 대학, 특히 이제 여기 문제 2나 인문 문제 3에서도 그런 요구가 없죠. 그리고 다른 대학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대학에서는 서론을 쓰지 않는 거죠. 서론을 쓰지 않고 결론을 가능하면 앞에 보여주고, 이런 방식을 취해왔다라고 하면 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각 제시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두 가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론 문장도 써야 되고 결론 문장도 써야 되고, 결론 같은 경우엔 대학에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내린 이유, 첫 번째 문제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한다라고 하면 4개 제시문에서 2개씩을 찾았죠. 그럼 8개가 되는데 그 8개를 키워드로 결론에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 문장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데, 그것까지를 고려하면 550자 중에 이미 서론하고 결론만으로 간단하게 쓴다라고 하더라도 150자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다라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가나다라 중에 제시문 하나 정도를 빼고는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킨 걸 찾는 문제이지 이 제시문의 어떤 논지를 파악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1번이 상당히 특징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제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려는 어떤
그 지금까지 연습해온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처음에 문학 제시 문제 대부분은 이제 사례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례에서 뭔가를 어떻게 찾지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번 문제에 2시간 중에 1시간 가까이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번 문제를 허겁지겁 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2, 30분에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방식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1번 문제를 여유 있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고 2, 3번 문제도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꼼꼼하게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합격에 훨씬 더 근접할 수가 있겠죠. 2번 문제에서는 여기 이제 밑줄을 2개씩 그어놨는데 일단 1번 문제에서 활용할 제시문을 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지를 통합하여,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도 사실 3개에서 뭐 다 4개 정도의 제시문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뭐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논지를 고려해서 답한 문장들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걸 연결해주는 구절이나 문장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고, 이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특별한 경향은 없습니다. 2-3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질문에 답한다 라는 것이 인문사회 문제의 특성이고, 경영경제 같은 경우엔 작년 기출 둘 다 이제 확률의 기대값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 주어진 조건들이 좀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표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수학에 크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입니다. 이게 반영된 바탕으로 22학년도 모의 논술도 그대로 나왔죠. 이유와 변화를 하나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라. 이번 문제에서는 통합적으로란 말이 빠지긴 했는데 사실상 통합적으로라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라와 사를 활용해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경제 수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기대값이 나오긴 했는데 반복적으로 예전에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이항분포의 정의와 관련된 기본 공식들을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모의에서 작년 기출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 기출들 중에서 이항분포나 아니면은 뭔가 여기 부등식의 해 범위도 교과 과정에 빠지긴 했는데 사실상 제약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기출보단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1번의 그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다라는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일단 8점이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유지하는 것은 뭐냐? 중앙대 논술을 준비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에 맞는 풀이 방식을 명확하게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이 쉽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조건 안에서 요약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정도로 내가 이해한 바를 한 구절 정도로 정리하는, 아무리 많아도 한 문장 정도로 끝내는 것이 타당하죠. 그리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잘 해줘야 됩니다. 키워드,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다고 판단했다면 직접 언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포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추론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 20점 배점인데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리를 놓치면 경영 경제를 썼을 경우에는 불합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상당히 난이도를 떠나서 한 15분 만에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계산 과정이 복잡해가지고 한 4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몇 분을 남겨놔야 우리가 수리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제시문하고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먼저 한 30분 정도를 잡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계속 기대값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기출 문제 중에서 확통해서 좀 더 어렵게 나온 문제들을 번갈아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 강의로 진행되는데, 수업 동안에 가장 최신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21기출 22모의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이제 20기출부터 22모의까지 중에서 이제 5세트를 학교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를 엄선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기보다는 기존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유형을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 첨삭을 하긴 하는데, 수강 인원이 좀 많을 경우에는 보다 이제 꼼꼼한 지도를 위해서 전문 첨삭 강사와 나누어서 첨삭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계속 같은 학생을 제가 계속 첨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첨삭을 해서 첨삭 강사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직접 첨삭하는 기회가 최소한 2번 이상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문항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인문사회와 이제 경영경제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해제를 아무래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지원자들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날 때까지 인문사회 3번 문제까지를 해제를 진행한 다음에, 수리는 이제 그 수업 마무리에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풀이 방식과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설명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앞에 수업이 이제 4시부터 7시 논술 수업들이 있는데, 뭐 외대를 비롯해서 중요한 대학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30분 수업이 중첩되기 때문에 뭐 번갈아 가면서 월요일은 뭐 외대 듣고 중대는 화요일 듣고 이런 선택을 하려는 경우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대학보다 수업 시간을 길게 잡은 것은 이제 시험 시간이 20분 정도 더 길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글쓰기 시간이 뭐 앞에 수업 10분 일찍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오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2시간 글쓰기 시간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앙대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두 대학을 번갈아 가면서 듣기보다는 가능하면은 이제 연속 수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응이 중요하죠. 파이널 수업에선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앙대 논술 유형에 명확하게 적응을 해서 시험장에서 이제 자신 있게 문제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수능 준비 철저히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춘 상태에서 웃으면서 파이널 그 수업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